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오랜만에 이 개장 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나란히 1% 넘게 반등하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간밤에 미증시의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죠. 1.29% 반등하면서 2655.43포인트에서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 상당히 반갑고요. 앞서서 계속 밀려 내려가면서 이러다가 2600선 이탈하는 거 아닌가 걱정들 많이 하셨을 텐데 딱 이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34포인트 정도 되돌림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반등세에 동참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0.9%가량 반등한 880선 부근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 수준이면 5일 이동평균선은 회복이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선, 21선 부근에 맞춰놓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대부분 반등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오늘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하루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 어제 이 디올 인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디오죠. 디오 인수와 관련된 종목으로 꼽히는 서울이거입니다. 어제도 이 종목이 상한가였는데 오늘장 2거래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림 BNG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스펙 상장해가지고 회사 내용은 아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포장용기 쪽, 패키징 쪽, 친환경 필름 이쪽 하는 업체입니다. 아직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지는 않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장에 강한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허수인지 동시효과 구간 또 이런 허수가 있잖아요. 본장 시작하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GTG 웰니스 이 종목 투자 관리 종목인데요. 오늘장까지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어제 연장선에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탈모 키워드가 이번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에서도 나오면서 이제 탈모 관련된 정책이 정말 실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어제 TS 트릴리온이 대표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여기에 뒤를 잇는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동시에 또 강세 움직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세미콘 같은 경우는 자금 유치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강한 상승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TS 트릴리온 말씀을 드렸는데 탈모 관련된 종목으로는 JW 신약이 또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4% 올랐는데요. 오늘장이 20%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위더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탈모 키워드 가지고 있습니다. 7%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는 TS 트릴리온에 국한이 됐었다면 오늘장에서는 탈모 관련해서 조금 확산되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 움직임 나타났던 종목에서 힌트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승민 키워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제 정치 테마주들 관심이 옮겨가고 있고요. 이제 유승민 예전에 후보였었는데 이번에는 6월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출마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일기업공사가 대표적으로 관련주인데요. 12%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움직임까지도 포착되고 있는 오늘 아침입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또 하락했었죠. 간밤에 하락하는 움직임 가운데서 항공섹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탄력이 좋습니다. 어제도 티웨이 항공의 가장 강한 움직임이었는데 어제는 권리락 효과가 플러스 알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개별 이슈가 있어서 그렇구나 하셨을 텐데요. 지금 권리락 끝나고 나서도 티웨이 항공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한 8% 정도의 강한 상승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5%대, 아시아나항공 4%대, 진에어도 한 4% 정도 오름세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은 바뀔 모습을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일에 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동안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드셨잖아요. 계속해서 시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이것으로는 그 부족한 갈증을 채우시기에 좀 힘드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말 24시간 영업도 가능하고 우리 일상 회복이 눈앞에 온 가운데서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 오늘장에서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항공 섹터는 유가 영향 받으면서 더 강한 거고요. 또 여행 섹터도
나란히 좋습니다. 모두 투어도 4%대, 그리고 뭐 하나투어라든지 레드캡 투어,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까지 여행주들도 오늘 나란히 오름세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는 점 오늘 개장 초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소비재 섹터 내에서는 의복 쪽에 대현이 오늘장에서 1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의복 쪽으로는 OEM, ODM 관련된 종목군들,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이쪽이 강했었는데 이쪽은 오늘도 오름세를 나타내지만은 탄력은 어제만큼은 아닙니다. 한세실업이 한 2% 정도 오름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영업무역도 1% 정도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현이 유난히 좀 돋보이는 움직임으로 오늘 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장은 또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좀 어깨 축 처져 있으셨다면은 오늘은 약간 좀 들썩이는 이런 시장 분위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뭐 간밤에 나왔던 생산자 물가지수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미증시 반등 움직임 나타냈고 그동안 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국제 유가가 이제는 조금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쪽의 긴장 국면 여전하기는 하지만은 조금씩 해소돼 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투자자들은 다소 좀 안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의 상황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평화협정을 맺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미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본장 시작했으니까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1% 정도 오름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대비로는 1.08% 오름세 나타내며 2649.91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 딱 여기까지 맞춰놓으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본장 시작하니까 좀 더 강하네요. 동시효과 구간에는 거래소보다 좀 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1.28% 상승하면서 880선 위로 올라왔고요. 882.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1포인트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 뚫었고 5일 이동평균선 회복까지 단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의 컴백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거래소는 쌍끌이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290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220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쌍끌이 매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이제 8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하루에 매도 물량이 6천억씩 계속해서 쏟아졌거든요. 과연 오늘 팔 때 팔더라도 뭐 매도 규모가 주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팝니다. 18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역시나 소화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매수 규모가 172억 정도 되고요. 아직 기관 쪽에서는 뚜렷하게 포지션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 보시죠. 거래소에서 프로그램 상황은 차익기차익 거래 모두 다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억 정도 순매도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비차익 거래 중심 18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수가 강한 반등 움직임 나타내는 가운데 업종별로도 대부분의 업종이 반등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섹터부터 보시죠. 운수창고입니다. 2% 정도의 반등세 타고 있고요. 항공 섹터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항공 굉장히 강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시작하자마자 두 자릿수대까지 탄력을 좀 키워내는 모습,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군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어제는 이 해운 섹터가 상당히 좀 크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운 섹터 아무래도 국제유가 영향을 받으면서 많이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장 이 운수창고 섹터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강한 섹터가 기계 섹터도 강한 움직임이고요. 건설과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과 비금속 광물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 섹터 넘어가 보시죠. 오늘장 가장 뚜렷하게 약세 움직임은 전기가스 쪽에서 나옵니다. 에너지 섹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미끄러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쪽으로 또 업종지수 하락하고 있고요. 의료정밀이라든지 통신 섹터, 섬유의복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 놓여 있네요. 이렇게 약간은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이 오늘장에서는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나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가장 강한 종목이 하이닉스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두드러진 탄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반등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등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7만 원입니다. 반등을 해도 밀려도 7만 원이네요. 삼성전자 현재 7만 1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로는 600원, 0.86% 오르는 수준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과연 오늘은 정말 바닥일까요? 어제도 장 초반에는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상장한 이후에 최저가 썼었는데 오늘장 일단은 좀 반등을 하면서 출발을 하니까 과연 바닥을 잡아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겠네요. SK하이닉스 2%대 오름세 나타내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1% 안팎의 상승세, 그리고 삼성 SDI도 1% 정도의 반등세 보여주면서 50만 원권 회복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도 뭐 반등세 보여주는데 아직은 어떤 한쪽에서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습니다. HLB가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반등 탄력도 꽤 괜찮게 나오는데요. 2차전지 소재 쪽이 강하네요. 에코프로비엠이 4%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NF도 3%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좀 강한 거고 나머지 종목 쪽으로 보자면은 펄어비스 2%대, 카카오게임즈도 2.6%, 위메이드 1.7% 정도 반등하면서 게임 섹터도 나란히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 오늘 하이닉스가 좀 강하던데 리노공업이 눈에 띄네요. 3%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리노공업도 오늘장에서 상승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 보자면은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죠. 양쪽 지수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상승 종목이 1,903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300개 미만입니다. 그래서 297개 종목으로 집계됩니다. 상한가 종목은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디오 인수전의 수혜주 서울 이거가 이틀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밖에 오르는 종목군들은 TS 트릴리온을 중심으로 한 탈모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 그리고 유승민 키워드 가진 종목, 항공 섹터 강한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여행 항공, 그리고 또 이쪽 확산시켜서 이쪽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눈에 띕니다. 반도체 쪽에 인텔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유진테크나 이런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좋습니다. 좀 전에 리노공업도 강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텔과 하이닉스는 수혜주는 아닐 텐데 일단 내용을 좀 전해드리자면은요. 인텔이 유럽 지역에서 110조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반도체 공장 건설한다는 얘기고요. 10년간 좀 나눠서 투자하니까 1년에 한 11조니까 뭐 금액 규모로는 엄청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미는 그동안엔 반도체 허브는 아시아였는데요. 이제 인텔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반도체에 대항할 만한 그런 체력을 갖추게 될 것인가, 이 부분 반도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체크포인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다는 점, IT 섹터에서 RFPCB 쪽, 그리고 또 이쪽 연성회로 기판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코리아 서키트, 인터플렉스 이쪽으로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도 몇몇 눈에 띄고요. 두루두루 볼만한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의 시선은 어디 쪽에 머물러 있는지 얘기 좀 들어볼게요. 최원주 전문가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유가 급락했기 때문에 유가 급락 수혜주인 항공주는 아까 이제 오전에 아까 말씀드렸고 NCC 계열 업체, 화학업체들
종목군들 좀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 상승하고 있고요. 대한유화가 지금 3% 상승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지금 강보합인데요. 저는 NCC 업체들 계속적으로 이제는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NCC 마진이 지금 최저인데, 이제는 회복될 것으로 보면은 주가는 선반영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상승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차트 보시면은 뭐, 쌍바닥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본다. 좀 계속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이제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 아직 바닥 확인 안 됐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솔직히 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괜히 여기서 다른 NCC 계열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사는 게 낫지, LG화학은 밸류에이션적으로 조금 아직까지 좀 비싸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NCC 쪽, 이쪽 봐주셨어요.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군들이었고요. 다음은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이제 캐스터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PCB 기판 관련주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이 이제 무난하게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 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만 이제 잘 넘겨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이제 완전히 바닥이라는 인식이 이제 강해질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이제 반도체 실적주들이 이제 좀 무난하게 좀 잘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PCB 기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전자기기 쪽으로는 확실하게 조금 이 피수전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 성장성이 이제 상당히 좀 우수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수요가 이제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제품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좀 가장 빠르게 이제 반응이 나올 만한 그런 이제 섹터군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뭐 현우산업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무난하게 잘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PCB 기판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관련된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자면은, 몇몇 종목군들 지금 유가 관련해서도 체크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기판 쪽으로 체크를 해주셨는데, 리오프닝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항공 섹터, 여행 섹터 워낙에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항공은 오늘 체크 포인트에서 최원재 전문가님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진에어가 또 탄력이 본장 시작하니까 좋네요. 게다가 이제 슬슬 봄 오고 여름쯤에는 해외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항공 섹터 오늘의 시세 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세겠죠? 최원재 전문가님 체크 포인트를 주셔가지고 오늘의 시세 어떻게 읽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항공섹터 전부 다 강한데요. 일단은 제주항공이 지금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진에어도 6% 상승, 그 다음에 TA 항공도 지금 한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항공사들 보면은 대한항공이 2% 상승,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탄력적인 면에서는 LCC 쪽이 조금 더 강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뭐 워낙 좀 눌려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제 접근하기에는 좀 더 투자자분들이 조금 싸게 느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 고점 정도는 근처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여행주들도 강하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한 1% 상승, 모두투어도 지금 한 4% 상승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강원랜드도 좀 관심을 둬봐야 되지 않느냐. 오늘 강원랜드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류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까지도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봐야 되는데, 하이트 진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빠지면은 사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영일 전문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재료에 있는 몇몇 종목군들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탈모 쪽은 잠시 후에 최원주 전문가님께 질문을 드릴 거라서 뭐 JW 신약이나 그리고 위더스 제약 이쪽은 제외하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뭐 TNR 바이오페비라든지 이 종목이라든지 메지온이 이 단기에 변동성이 이 종목이 너무 크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뭐 22%나 급락을 했다가 어제 바닥 잡는 듯 하다가 오늘은 또 반등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의 흐름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부분 좀 짚어주세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발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이제 성장을 다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말씀 주셨던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임상이 조금 이제 미뤄질 거다라고 하는 이제 이 인식 때문에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좀 크게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섹터의 이런 흐름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앞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워낙에 이제 그동안에 이 조정이 길었던 상태였잖아요.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이제 다져주고 이제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 또한 지금의 이제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장기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제약 바이오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 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접근을 할 만한 그런 이제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섹터 계속 좋게 보시네요. 그리고 탈모 쪽 보겠습니다. 이 공약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감자가 되었고요. TS 트릴리온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3% 정도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의 위더스 제약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6, 7% 오르면서 출발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개장하니까 20%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도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14% 유지하고 있습니다. JW 신약도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시가 고가로 만들고 또 탄력이 둔화돼서 위더스 제약이랑은 조금 다른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탈모주 이 테마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 최현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오늘 JW 신약이 한 12%대 강세, 위더스 제약도 한 15% 강세, TS 릴리온도 한 2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복제약에 좀 단가를 낮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뭐 따라가는 거는 당연히 좀 무리가 있겠죠. 제가 그런데 저번에 앵커님께서 이제 TS 트릴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그때 대선 후보가 뭐 당선이 안 되는 바람에 급락을 했는데 제가 좀 손절하지 말고 좀 반등하면은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손절이 아니라 이제 뭐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JW 신약이나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히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음봉 나오고 있는데 조금 상승은 조금 더 어떻게 지켜봐야 되겠죠. 뭐 저는 급등하는 거는 절대 사지 말자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가지고 계셨다가 뭐 고점 나오는 거 보고 이제 파셔도 될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좀 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탈모 테마주들 이쪽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IT 섹터 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뭐 반도체 장비 이쪽도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산발적이지만 또 눈에 띄는 흐름을 나타낸 쪽 휴대폰 부품 쪽에 자화전자도 지금 10% 가깝게 오름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르는 종목이 BH도 한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어서 BH, 코리아 실서키트, 뭐 심텍 인터플렉스 이쪽이 기판 쪽 그리고 FCBJ 이쪽 하는 업체들 이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는데 이쪽은 또 인텔의 투자에 영향을 받나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 IT 섹터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흐름을 읽어주시죠.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뭐 자화전자나 BH나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선별적인 좀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화전자나 BH나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작년에 이제 어닝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이제 회사에 대한 가치가 이제 좀 한층 이제 레벨업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인텔의 어떤 이제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상승이 이제 무난하게 이제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단기적인 악재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완화되는 구간, 이제 이번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러한 이제 실적주들이 이제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이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휴대폰 부품, 뭐 FCBGA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부품주들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뭐 IT 섹터나 전기전자 업종들은 이제 실적들이 이끄는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잘 이제 또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시장의 반등을 또 이끌어가 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전체적인 이 실적주들은 이제 좀 잡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심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있던 종목들이 이제 슬슬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오늘 이제 자화전자 BH처럼요.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많이 이제 주가가 싸져 있고 세일을 하면서 실적이 좀 훌륭한 종목들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접근을 해도 이제 좀 이제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지금 사둬야 된다라는 시각이시네요. 2차전지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반등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약간 소폭의 기미만 보여주다가 다시 좀 꺾일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나 장비 쪽으로 좋네요. 2차전지도 장비가 좋습니다. PNT가 6%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플러스도 4%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소재 쪽으로는 에코프로비엠 4%, 대주전자재료 3%, 솔브레인, 첨보, 후성, LNF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오늘 장에서의 흐름 봐주시죠. 최원주 전문가님. 네, 일단 그럼 셀 업체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반등 살짝 하고 있는데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역시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쪽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약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LNF가 잠시만요. LNF가 2% 정도 오르네요. 네,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양극재 쪽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해질 쪽은 첨보는 약 2.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오늘 소재 쪽이나 셀 업체들보다는 어제도 이제 산업지포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좀 장비 쪽에 집중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장비 쪽은 밸류에이션이 셀이나 소재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나아 보이고요. 오늘 장비 쪽은 원익 PNE가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엠플러스가 오늘 3.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PNT가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CIS도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셀 업체나 소재 업체 대비 낮아서 지금 주가에 좀 탄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SK나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올해 장비 수주만 약 1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장비 쪽은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비 쪽은 그리고 이익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그다음 소재나 이런 쪽보다도 이익률은 조금 더 높은데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분간 소재나 이쪽보다는 바닥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잠시 좀 소나기는 피해 있고, 장비 쪽에 2차전지 이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는 낙폭 과대 쪽으로 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그동안에는 대선 정책 수혜주 이쪽으로만 시장의 흐름이 막 집중되고 원자재 쪽이었다면은 오늘은 IT 그리고 또 이쪽 콘텐츠 쪽에서도 그동안은 엔터주만 잘 갔죠. 오늘은 메타버스 쪽도 슬슬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노뎁 보겠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 이 종목도 탄력이 좋습니다.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좀 탄력이 약한 쪽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슬슬 맥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 현재 위치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이제 저번 달 정도였죠. 이제 이
로블록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실적이 이제 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제 이 메타버스 업황은 아직까지 당장의 실적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실망감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드리웠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여태까지의 조정이 조금 이제 상당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제 이노뎁이나 그다음에 뭐 위지익 스튜디오는 좀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뭐 낀거라든지 이제 그 다른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이제 조금 이 시장의 반등에 따른 이제 상승일 뿐이지 이 업황에 이제 살아나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의 이제 기간은 더 필요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이 반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 나오면 당연하게 또 이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심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정책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정책 중에서 또 순환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4차 산업 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4차 산업, 이 메타버스가 포함된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제 좀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뭐 계속해서 좀 좋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너무 이제 안심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국면에서는 성장주들이 그 반등을 주도할 걸로 판단을 하세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제 실적주들이 조금 이제 주도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FOMC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 이제 확실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당연히 더 투자 심리가 높겠죠. 다만 이제 그러한 긍정적인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성장주에 대한 이슈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수급이 이제 한 번에 쏠리는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실적주가 이제 시장 반등을 이끌 것으로는 보되 다만 이제 성장주의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제 성장주로도 충분히 수급이 쏠리는 그런 이제 시장 형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주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주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좀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덜 오른 원전주 찾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우리기술 보시면은 한 5%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이고요. 오르비텍이 원전주 가운데서는 사실 좀 많이 뒤쳐져 있는 후순위 종목인데 오늘은 오르비텍이 또 강합니다. 장중에 한 14%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 9% 정도의 상승권. 여기에 부스터를 다는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원전 사업 수주 환경이 개선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레포트를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집중되며 오늘장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산중공업도 원전 한창 강할 때 상대적인 탄력은 조금은 좀 미진했었죠. 오늘장에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올랐던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이쪽으로는 약간은 또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런 식으로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매기를 또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전주 요즘 계속 질문 드리네요. 김영희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었지만 정책적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원전 관련 섹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신정부의 가장 좀 주요한 정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때문에 뭐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그다음에 뭐 서전기전 이 원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원전의 새로운 이제 기술로 이제 뭐 SMR 그다음에 뭐 시장의 확대, 뭐 수소에 대한 이러한 뭐 새로운 기술 협업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어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미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왔다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눌림 구간을 조금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이 이제 눌림 구간을 준비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눌림물 구간 이제 공략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지 이 원전 관련주 중에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또한 이제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종목 관련주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을 지켜보시되 지금 현재 관심이 이제 이 상승이 많이 나온 원전 관련주들은 슬슬 이제 눌림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 신규 접근은 이제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신기계는 일찌감치쯤에서 수익 많이 주셨고요. 또 알려지지 않은 원전주로 소록수를 제시해 주시기도 했죠. 오늘 정도 한 2% 정도 오르네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